UFC 챔피언과 원 챔피언십 챔피언이 만났습니다. UFC에서 13연승을 기록하며 UFC 역사상 최다 타이틀 방어 기록까지 세운 드미트리우스 존슨. 그가 생애 첫 KO 패배를 원 챔피언십에서 당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상대 선수를 뒤로 넘기면서 다시 말해 수플렉스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안발을 거는 등 타격과 레슬링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며 수많은 명장면을 만들어낸 존슨. 그에게 이런 충격적인 패배를 안겨준 상대는 비UFC권의 최강자로서 원 챔피언십의 터줏대감 격인 아드리아누 모라에스입니다. UFC와는 다르게 원 챔피언십에서는 쓰러진 상대의 안면을 향한 니킥을, 다시 말해 4점 니킥이 허용되는데요. 드미트리우스 존슨의 첫 KO 패배는 워낙 충격적이어서 격투기 팬들은 존슨이 실력에서 밀린 게 아니라 그가 원 챔피언십 규칙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였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 드미트리우스 존슨과 아드리아누 모라에스는 UFC와 원 챔피언십의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경량급 최대 라이벌이 되었으며 두 사람은 2년 동안 3번이나 붙으며 라이벌 관계에 종지부를 찍은 상황입니다. UFC 역사상 가장 압도적이고 챔피언과 타이틀 방어전에 관한 모든 기록을 갈아치운 레전드 드미트리우스 존슨, 그리고 원 챔피언십을 대표하는 원 챔피언십 플라이급 최강 파이터 아드리아누 모라에스. 오늘 차도르 방송에서는 이 두 선수의 라이벌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FC 해설위원이자 격투기 유튜버로 활동 중인 차도르입니다. 약점 하나 찾기 힘들 정도로 완벽한 기량을 구축했으나 실력에 비해 너무나 인기가 없었던 드미트리우스 존슨. 그는 UFC 플라이급 초대 챔피언 등극 이후 11차 방어라는 대업을 달성하지만 헨리 세우도에게 한 끗 차이로 패배하면서 벤 아스크렌과 맞교환되는 조건으로 UFC를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기량 하락이 아니라 플라이급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짐을 싸게 된 것인데요. 사실 UFC 입장에서 존슨의 존재는 과거 K1의 세미 슐츠와 비슷하기 때문에 보다 상품성이 뛰어난 세우도를 밀어주기 위한 솔직히 좀 상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커리어를 마감하고 아시아 선수들이 주축인 원 챔피언십으로 입성한 존슨.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발생했으나 같은 체급일지라도 기준이 다르다는 것. 원챔의 플라이급은 UFC 벤텀급처럼 61kg이 한계 체중이며 리바운딩 제한과 수분 감량을 금지하기 때문에 플라이급에서는 크고 벤텀급에서는 작은 선수들이 유리합니다. 즉 체구가 작은 편인 존슨은 UFC 때보다 큰 상대들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난관들을 극복하고 그는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했으나 몇 차례 패배 직전까지 몰리는 등 어쩔 수 없는 체격의 한계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한편 원 챔피언십 플라이급 초대 챔피언으로 체급 내 우월한 사이즈를 가진 아드리아누 모라에스. 그는 긴팔을 활용한 초크 기술이 특기이며 모라에스는 원 챔피언십 플라이급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로 패배한 상대에게 반드시 복수하는 특이한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그는 카이랏 아흐메토프에게 챔피언을 빼앗기지만 곧장 재기에 성공하며 잠정 타이틀을 획득. 아흐메토프와의 2차전을 승리하며 두 번째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 뒤 게제 아스타퀴오에게 또다시 벨트를 내주지만 마찬가지로 2차전을 승리하면서 통산 3번째 챔피언을 차지한 모라에스. 이때까지 그의 전적은 18승 3패, 그중 9번을 서브미션으로 끝냈으며 한정승을 노릴 수 있는 운영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원 챔피언십에 자존심을 걸고 드미트리우스 존슨과 싸우게 된 것인데요. 과연 어떤 전략을 준비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1라운드. 존슨이 케이지 중앙을 차지하지만 섣불리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라에스의 전략은 킥. 그러나 압박으로 변수를 주기보다는 케이지를 넓게 활용하여 타겟에서 멀어집니다. 즉 최소한의 타격으로 점수를 가져가되 상대를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인데요. 신체 조건의 이점을 살림과 동시에 리드를 빼앗기지 않는 영리한 운영입니다. 즉 거리를 깨지 못한다면 킥이 날아오기 때문에 근접전을 유도해야 하는 존슨. 이를 예상한 킥캐치, 체격 차이가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결국 대치 우도에서는 킥이, 붙는다면 테이크다운이 기다리는 상황. 정면 승부는 응이 주지 않는 가운데 쫓아가는 양상이 반복되고 타격에서 레슬링으로 넘어가지만 그 순간 리드 어퍼컷이 적중.
테크니컬 스탠드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UFC에서는 금지된 기술 4점 니킥이 장렬합니다. 그렇게 레전드 중에 레전드 드미트리우스 존슨에게 첫 KO 패배를 선사한 모라이스. Staying out of reach of the hands of Demetrius, almost walked into a high knee there, did TJ. He got caught by Marias. Top position now for the champion. Throws a knee to the jaw. TJ's hurt. It's good night, Irene. 그라운드 니킥이 허용되는 만큼 머리를 떨어뜨리는 게 옳은 판단이었으나 자신도 모르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그 결과 월드 MMA 어워드에서 2021년 최고의 업셋으로 선정될 만큼 존슨의 패배는 거대한 파장을 남겼습니다. 그리하여 UFC 챔피언이 곧 세계 최강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문점을 남기게 된 존슨. 아무리 존슨이 UFC를 떠난 상황이라고 해도 UFC와 팬들 입장에선 솔직히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인데요. 지금껏 수많은 장기 집권 챔피언들이 한순간에 추락했던 것처럼 존슨 역시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 같았고 어느덧 30대 중반에 접어든 만큼 하락세가 예상되었습니다. 결국 모라이스의 2차 방어전 상대는 다른 선수로 결정되고 존슨은 무에타이 챔피언 로텐과 호남룰로 싸우게 되는데요. 약속이라도 한 듯 두 선수는 나란히 피니시에 성공하면서 두 사람의 2차전이 1년 4개월 만에 성사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1차전과 마찬가지로 킥을 들고 나온 모라이스. 존슨의 전략은 압박, 그러나 주먹이 나올 때까지 공격을 자제합니다. 거리를 짧게 잡아 카운터를 유도하고 역카운터를 노리겠다는 계산. 치열한 수싸움의 대치구도가 형성되고 그 공백을 킥으로 메꿔줍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동작이 읽히면서 그라운드로 끌려가는 존슨. 거센 저항 속에 꿋꿋이 상위 포지션을 차지, 스탠딩에서도 격차가 발생합니다. 하이킥이 측두부를 지나가자 흔들리는 존슨. 가까스로 살아나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테이크다운마저 무비에 그치는 가운데 그라운드 니킥의 악몽이 다시금 시작됩니다. 가드 위에 꽂히는 것만으로도 충격이 상당할 존슨. 움직임이 느려지자 급격하게 다른 흐름으로 바뀌는데요. 사정거리에 들어올 경우 카운터나 빰 클린치로 응수했던 모라이스가 좀처럼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케이지 중앙을 내줍니다.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하고 하나씩 갉아먹는 존슨. 전진을 멈추지 못하는 모라이스. 하나를 던질 동안 두 방을 꽂아버리는 미친 속도를 보여줍니다. 갈수록 전성기 시절의 포스가 살아나고 킥페인트에서 트랜지션, 인스텝2가 적중하면서 니킥으로 패배했던 존슨이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합니다. 경기를 정리하자면 전략과 전략이 맞물리는 치열한 수싸움이 나왔습니다. 1차전의 경우 모라이스의 원거리 킥에 당하면서 존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됐고 선제 공격으로 풀어보려 했으나 기다리고 있던 모라이스에겐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펀치 압박이 실패하자 그만큼 시야가 트이면서 카운터로 이어진 것인데요. 존슨의 입장에서는 스탠딩에서는 킥이 붙는다면 주짓수가 부담되는 답답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2차전의 경우 킥부터 걷어내야 하는 존슨은 아예 펀치 거리를 잡는 걸로 발차기를 봉쇄했습니다. 여기서 1차전과 다른 부분은 최대한 선제 공격을 자제하며 주먹을 이끌어낸 것인데요. 순발력만큼 존슨이 앞서기 때문에 카운터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알고 있는 모라이스는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실마리를 주지 않았고 백스텝까지 추가되자 다시 킥거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존슨 역시 킥으로 풀어보려 했으나 오히려 기회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차전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흐름을 가져갔지만 급격한 체력 저하로 그르쳐버린 모라이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1라운드부터 텐션을 올린 존슨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리하여 상대 전적 1대1로 균형을 맞춤과 동시에 타이틀을 차지한 존슨. 이로써 그는 메이저 두 단체 챔피언이라는 새로운 업적을 달성, 패배 이후 자신에게 쏟아졌던 의문들을 말끔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두 선수는 곧바로 3차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승리는 가져갔으나 전략적으로는 말렸던 존슨이기에 결코 쉽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최후의 승자를 가리기 위해 다시 만난 두 선수. 존슨은 여전히 캐치앤카운터를 노려보지만 타격전을 고집하지 않고 클린치 싸움을 걸어줍니다. 1, 2차전에서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던 그래플링, 이번에도 근력차가 늘어나는데요. 바디 니킥 공방에서 모라이스가 우위를 가져가고 킥게임 역시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2라운드, 기다리던 모라이스가 적극적으로 돌변합니다. 거리를 깨기 위해 하나씩 셋업을 쌓아가지만 이를 모조리 카운터로 응징, 케이지 중앙을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리드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잡으려는 과감한 러쉬. 그러나 진짜 공격에는 멀찌감치 빠져버리고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다음 파워샷을 꽂아줍니다. 타격전이 어렵게 되자 다시 클린치를 걸어보지만 오히려 손해만 발생하는 존슨. 점수 획득과 휴식으로 이어지는 영리한 운영, 이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눌러놓지는 못하지만 이 자체로 신경이 쓰일 모라이스. MMA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존슨의 압박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합니다. 3라운드 중반에 들어서자 2차전과 마찬가지로 체력이 빠져가는 모라이스.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태클 시도, 클린치로 시간을 벌어보고 머리싸움에서 패배하면서 오히려 잔매만 허용합니다. 4라운드 존슨이 체력의 우위를 토대로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킥거리를 전진으로 봉쇄하고 선제 공격에 이은 클린치로 이득을 쟁취. 상대의 반응 속도가 느려진 만큼 과감한 공격을 시도합니다. 2차전과 매우 비슷한 흐름이지만 아예 붙어줌으로써 변수를 차단하는 존슨. 엘보우와 니킥이 들어가고 클린치마저 확실하게 제압합니다. 체력이 바닥한 모라이스에 비해 여전히 펄펄 날아다니는 존슨. 더 이상 전진을 위한 킥이 필요치 않고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다가옵니다. 전성기 시절의 움직임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존슨. 야, 순간 시야에서 사라지는 공간 이동과 작은 틈도 놓치지 않는 예리함. 1라운드 초반부터 5라운드 후반까지 똑같은 템포를 유지하면서 3차전을 너무나 깔끔하게 승리합니다. 이리하여 2012년 UFC 플라이급 초대 챔피언부터 무려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최정상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 존슨. 현재 원 챔피언십 플라이급 탑5 중 3명이 존슨에게 무너졌으며 나머지 두 선수 역시 명분이 없기 때문에 다시 UFC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동기부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의 나이는 37살이죠. 경량급 치고는 꽤나 고령인 만큼 존슨 역시 은퇴를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선수 생활을 지속하더라도 지금의 신체 능력이 유지된다면 최소 40살까지는 타이틀을 지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